동이 트기도 전 새벽 4시 반. 경북 봉화 깊은 산골 300년을 버텨온 종갓집. 마당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장독대 위로 하얀 안개가 마치 조상님들의 숨결처럼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독 사이사이로 스며든 새벽 냉기. 손을 대면 차가운 습기가 손바닥을 적실 것만 같았습니다. 우물가 두레박에선 아직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사랑채 처마 끝 참새 한 마리가 뭔가를 경계하듯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종부 한옥자 68살. 40년을 한결같이 새벽이면 일어나 찬물로 손 씻고 장독대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것이 그녀가 종부로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사랑채 안 숨이 막힐 듯 무거운 공기. 제사를 앞둔 상차림이 한창이었습니다. 녹그릇들이 반짝이며 차례로 놓이고 흰 광목으로 닦아낸 제기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저는 노릇하게 붙여져 산처럼 쌓였고 탕국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 앞에서 손이 떨리던 한옥자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며느리 윤서진의 손이 제사상 위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뻗어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33 윤서진. 서울에서 나고 자란 새 며느리. 이 집에 시집 온 지 겨우 석 달. 그녀의 손이 지금 40년 동안 오직 종부만 만질 수 있었던 그 제사상에 닿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감히 제사상에 손을 댄다고? 한옥자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사랑채를 갈랐습니다. 그 목소리엔 놀라움보다는 배신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탁! 노수저 하나가 상 위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옥자의 손이 상 모서리를 친 것이었죠. 수저는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그 맑은 소리 하나에 사랑채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윤서진. 종친 10댓명의 눈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종갓집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먼저 제사상에 손을 댄다? 그것도 종부가 살아계신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진은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손은 더욱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상 위에 전 한 장을 정중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접시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한옥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종친 중 한 명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부채를 접었고 또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웅성웅성. 저게 무슨... 종부님이 계신데 며느리가 감히... 서울서 온 사람이라 그런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엔 무언가 간절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 제사는 기억과 감사로 올리겠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옥자는 입도 열 수 없었고 고개도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엔 분노도, 당황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뒤엉켜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사당의 문이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사당 안촛불이 흔들거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조상님들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서진의 눈빛. 그 안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심, 아니, 사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옥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먹을 쥔 채 상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서진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종갓집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한옥자가 평생 지켜온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윤서진은 왜 그토록 용감한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 답을 알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집의 과거로, 한옥자의 삶 속으로, 그리고 서진이 발견한 그 무언가로. 경북 봉화, 깊은 산골. 지붕마루가 세월의 무게에 굽어있는 300년 종갓집. 기와 하나하나에 이끼가 끼고 대문 옆 느티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습니다. 이 집은 그저 집이 아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를 40년째 지켜온 사람이 있습니다. 한옥자, 68살. 이 집 종부입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그녀.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 시간만큼은 지켰습니다. 찬물로 세수하고 장독대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종부의 첫 번째 의무였습니다. 메주를 쓸어내고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 숨을 쉬게 하고 참기름 항아리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껴 쓰는 사람. 장독대 하나하나에 그녀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는 그녀의 손놀림. 40년을 한결같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국자를 든 손, 불 조절하는 손, 간 보는 손. 모든 움직임이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처음엔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 준비를 할 때 특히 심했죠. 녹그릇을 들다가 손이 떨려 놓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려다 손이 후들거려 성냥개비를 떨어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넘겼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부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한옥자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한도윤이 겨우 10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종부이자 어머니이자 이 집의 기둥이었습니다. 아들 도윤은 지금 36, 도시로 나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주말에 내려오지만 그때마다 옥자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손주는 아직 없었습니다. 종갓집 대가 끊기는 거 아니냐? 마을 사람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더 다급했습니다. 도윤의 결혼이. 옥자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 찬물에 쌀을 일구고 사당 앞 향합을 정성스럽게 닦고 제삿날이면 송편 빚듯 전을 얇고 동그랗게 붙여 산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을 담아서 기름이 튀어도 참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꼿꼿이 섰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사당 앞에 꿇어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그게 종부의 일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한 종부가 아니면 저 종갓집 맥이 진작 끊어졌을 거야. 40년을 혼자 버텼으니 대단하지. 요즘 젊은 것들은 저렇게 못해. 그 말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이 집이 무너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윤서진 33.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아동병원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한도윤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곱게 말을 잘할 것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알아챘습니다. 그 눈빛이 남다르다는 것을. 처음 시댁에 인사 왔을 때 서진은 장독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우물을 들여다보고 사당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제기가 놓인 사랑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낯설죠? 옥자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서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메모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사상에 오르는 순서도 지역마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 집의 방식을 배우고 싶어요. 메모장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사의 의미, 지역별 차이, 준비 순서, 그녀는 이미 공부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옥자는 살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제사에 관심이나 있을까 싶었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잘 배우면 되지.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은 빨리 적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메밀전병을 나눠 먹을 때 그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수 전병을 붙여드리고 혈압 재는 것도 도와드렸습니다. 도련님 며느리 말투가 참 야무지네. 복 받았어, 우리 도련님. 예쁘기도 하고 마음씨도 고운 게 딱 봐도 알겠어.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수줍게 웃으며 어르신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마을 이야기, 옛날 이야기, 종갓집 내력 이야기까지 그녀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옥자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착하긴 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갓집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었으니까요. 종부는 하나다. 옥자의 마음속 깊이 박힌 단 한 줄이었습니다. 40년을 혼자 지켜온 이 자리.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 며느리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배우려 해도 이 자리만큼은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서진은 그걸 눈치챘을까요? 아마도 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조심스러웠으니까요. 제사 준비를 도우면서도 항상 옥자의 눈치를 봤습니다. 상을 올릴 때도 한 발짝 뒤에 섰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옥자는 느꼈습니다. 서진의 눈빛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단순히 배우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관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채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옥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손이 불편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순간 옥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요즘 자주 손을 주무르시는 것 같아서요. 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옥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내 손 떨리는 걸 봤구나.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약함을 며느리가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었습니다. 사당 쪽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내가 해낼 수 있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손이 언젠가는 더 이상 제사상을 올릴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종부가 종부가 아니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오면 자신은 누가 되는 걸까요?
그 두려움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종부는 두려움을 보이면 안 되니까요. 종부는 언제나 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서진은 이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옥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서진은 마을 보건지소로 봉사를 나갔습니다. 아침 9시면 어김없이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엔 혈압계, 메모장, 펜, 그리고 어르신들 약 복용 일정표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보건지소 작은 방.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진 씨 왔네.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야. 혈압 좀 재줘요.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어르신들을 맞았습니다. 한 분 한 분 혈압을 재드리고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적어드리고 주의사항도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이 약은 아침 식사 후에 드셔야 해요. 공복엔 절대 안 돼요. 이 약은 저녁에만 드시고 술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안부 전화망을 만들었습니다. 마을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12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서로 전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월요일엔 김할머니가 이 할아버지한테 전화하고 화요일엔 이 할아버지가 박 할머니한테 손으로 그린 표를 보건지소 벽에 붙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신기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참 좋은 생각이네. 혼자 있으면 심심한디 전화라도 하면 좋지. 서진은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박말래, 한옥자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65살.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옥자와는 40년 지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날이면 함께 시장을 가고 제삿날이면 서로 도왔습니다. 말레는 보건지소 창가에 서서 서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 며느리 참 싹싹하긴 하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서울서 온 며느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닐까? 종갓집엔 종갓집의 룰이 있는데 그날 저녁 말레는 옥자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독대 옆 평상에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말레가 수정가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옥자야. 응. 너네 며느리 참 싹싹하더라. 그래. 보건지소에서 어르신들 혈압도 재드리고 전화망도 만들고 착하긴 해. 옥자는 대답 없이 수정가만 바라봤습니다. 말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말이야, 종갓집 룰을 모르면 안 되거든. 옥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착한 건 좋은디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종갓집 며느리가 밖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말레의 말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속엔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종부 자리를 넘보는 거 아니냐는 경계. 옥자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엔 말레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문풍지가 흔들렸습니다. 쌩하는 바람소리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옥자와 서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내일 제사를 위한 음식 준비 중이었습니다. 탕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국간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왜? 소금을 조금 줄이고 저염 간장을 쓰는 건 어떨까요? 순간 옥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어르신들 혈압이 다들 높으세요. 제사 음식이 너무 짜면. 제사 음식은 원래 그렇게 만드는 거야.
옥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여긴 병원이 아니야. 옥자가 국자를 툭 놓았습니다. 여긴 제사집이야. 300년을 이어온 종갓집이라고. 어머님, 저도 그걸 압니다. 하지만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이 후손들 건강을 해친다면 그만해. 옥자의 목소리가 부엌을 울렸습니다. 종갓집 탕국엔 대파도 안 넣어. 대가 끊기니까. 이게 규칙이야. 너 같은 새 며느리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옆방에서 한도윤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말려야 할까? 그냥 있어야 할까? 그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등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가 나서?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였습니다. 이 아이가 내 자리를 노리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툭! 사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당의 촛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문도 닫혀 있었는데, 향이 스스로 꺼진 것이었습니다. 옥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제사를 앞두고 향이 꺼지는 건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서진도 숨을 죽였습니다. 한도윤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사당 향이 꺼졌다.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사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향이 꺼져 있었습니다.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 안에 바람도 없었는데 서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당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옥자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조상님들이 노하신 건가? 내가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러서?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며느리가 규칙을 어기려 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진이 향을 다시 피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옥자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옥자는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향이 꺼진 이유가 뭘까? 조상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서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머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집을 바꿀 수 있을까? 한도윤은 두 사람 사이에서 답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문풍지가 또 흔들렸습니다. 쌩쌩 바람이 종갓집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자와 서진 사이에, 전통과 변화 사이에, 과거와 현재 사이의 금. 그 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금은 깨질 것이었습니다. 큰 제삿날이 밝았습니다. 종친회가 열리는 날, 1년에 한 번 온 집안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종갓집은 분주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갓을 쓴 어른들,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종친들, 마당엔 차들이 줄지어 서고 부엌엔 여자들이 모여 음식을 날랐습니다. 큰댁 오셨네. 종질들도 다 왔어? 제사상은 준비됐나? 목소리들이 겹쳐졌습니다. 사랑채 대청마루엔 하얀 보자기가 깔렸습니다. 그 위에 제사상을 차릴 준비였습니다. 녹그릇들이 햇빛에 반짝였고 제기들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한 옥자가 중심에 섰습니다. 40년을 이어온 종부의 자리. 오늘만큼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홍어전, 생선전, 동그랑땡 순서로 옥자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탕국은 왼편, 나물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놓고 과일은 붉은색이 동쪽, 흰색이 서쪽, 포는 왼쪽, 식혜는 오른쪽.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였습니다. 옥자의 지시는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기를 들 때마다, 그릇을 옮길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는 척했습니다. 서진만 빼고는. 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왜? 손떨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순간 옥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괜찮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종부 손이 상위 질서야. 내가 올려야 해.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옥자는 다시 제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마루 한편에서 종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40줄의 남자들. 종갓집 일가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댔습니다. 저 며느리가 서울서 왔다며? 그래, 도윤이가 데려왔지. 아동병원에서 일했다던데. 복지사? 종갓집 며느리가 그런 일을 했다니 요즘 세상 참. 한 명이 피식 웃었습니다. 서울 며느리라더니 병원 얘기만 한다네. 제사 음식도 짜다고 저염 어쩌고 하더라. 제사 먹는 것도 처방전이 필요한가 봐. 하.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옥자의 귀에 박혔습니다. 옥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종질 중 한 명이 옥자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큰어머니, 며느리가 참 열심히 하긴 하는데 좀 너무 앞서는 거 아닙니까? 종갓집엔 종갓집 법도가 있는디 서울 사람이라 모르나 봅니다. 옥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을 후볐습니다. 그러게 내가 너무 앞서는 거 아냐? 옥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진은 모든 걸 들었습니다. 마루 한편에 서서 나무를 나르다가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나는 잘못하고 있는 걸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과연 옳은 건지.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사람을 살리려는 거야. 그게 잘못일 리 없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사 시작 직전이었습니다. 상차림이 거의 끝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잔을 올려야 했습니다. 옥자가 술병을 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종친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술을 따랐습니다. 잔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상 위로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찰랑. 술잔이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싸. 술이 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정성스럽게 붙여놓은 전 위로, 나물 위로, 탕국 그릇 옆으로. 아! 옥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종친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큰일 났네. 제사 시작 직전에 옥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제사상을 망쳤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진이 움직였습니다. 거침없이 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젖은 보자기를 재빨리 치우고
새보자기를 깔았습니다. 술에 젖은 전을 걷어내고 준비해둔 새 전을 올렸습니다. 탕국 그릇을 닫고 나물을 다시 담았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마치 수십 번 해본 것처럼 종친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며느리가 감히. 가장 어른인 종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부 아니면 손 떼면 안 되는데.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전을 올리고 술잔을 다시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종친들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제사는 시간입니다. 조상님을 기다리게 할 순 없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긴장한 공기.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내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목을 막았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제사는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옥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이 집 법도를 흔들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종부가 아니게 된다. 그 한마디가 사랑채를 찔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도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종친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옥자는 몸을 돌렸습니다. 사랑채를 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님, 서진이 불렀습니다. 옥자는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함께 지내주세요. 어머님이 계셔야 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옥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사랑채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종부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제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종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서진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종친들은 침묵했습니다. 사당의 촛불만이 흔들거렸습니다. 그날 종갓집의 30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부 없는 제사,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며느리.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상이 차려졌습니다. 합석 자리였습니다. 제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보통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탁주 잔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전을 짚고 누군가는 나물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종친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아까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종부가 제사상에서 손을 놓치고 며느리가 대신 상을 차린 일, 그리고 종부가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일, 300년 종갓집 역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한옥자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음식은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반대편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나물을 집었습니다. 한도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앉아 답답한 표정으로 술만 마셨습니다. 소란스럽던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박만래가 잔을 툭 놓았습니다. 에이, 답답해서 못 있겠네.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말레는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울 며느리 양반.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르신.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만요.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에서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전화망도 만들고 참 열심히 하시네요. 칭찬 같았지만 목소리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말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종갓집은 종가의 역사입니다. 300년을 이어온 역사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도 좋지만요. 조상 모시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 말이 사랑채에 꽂혔습니다. 종친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종갓집은 전통이 생명이지. 한 종친이 탁주잔을 들며 말을 거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제사도 간소화하고 명절도 안 지키고 편하자고 전통을 자른다 이거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참았습니다.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한도윤이 보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들.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서진이는 의도가 선해요. 어머니 건강 때문에. 건강? 한 종친이 코웃음 쳤습니다. 제사가 건강보다 중요한 게 아니가? 조상님 모시는 일인디 건강 타령이 말이 되나? 도윤은 말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중얼거리다 말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무력했습니다. 한옥자가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그 작은 소리가 모든 이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옥자는 서진만 바라봤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서진. 옥자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이름만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서진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내가 종부가 될 생각이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리를 빼앗기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깊게,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이 집 제사와 사당을 맡겠습니다. 뭐라고? 종친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종부가 살아계신데 며느리가?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그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통으로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랑채가 폭발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통? 그게 무슨 소리야? 전통은 전통이지 무슨 사람을 살린다는 게. 이건 아주 종갓집을 엎어버리겠다는 거 아닌가? 욕지거리가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후손을 지키시라고, 복을 주시라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사가 후손의 건강을 해친다면 어르신들이 쓰러지고 병이 들고 그래도 형식만 지키는 게 과연 조상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종친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진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집 전통을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전통의 뜻을 살리자는 겁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후손을 돌보고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전통 아닙니까?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건 어르신들 혈압 때문입니다. 상차림을 간소화하는 건 어머님 손 때문입니다. 제사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킬 수 있게 만들자는 겁니다. 한옥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이 40년을 지켜온 게 뭡니까? 형식입니까? 아니면 이 집 사람들입니까? 그 질문에 옥자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지켜온 마음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방식은 바꾸되 뜻은 지키겠습니다. 사랑채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말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종친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도윤은 아내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한옥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종부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며느리, 전통과 변화, 과거와 미래, 그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옥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불렀지만 옥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채를 나가는 그 뒷모습, 처음으로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밖으로 석양빛이 흘러들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마루에 드리웠습니다. 모든 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늘이 막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장독대 위로 또다시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당함,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옥자와 윤서진, 시어머니와 며느리, 종부와 며느리, 과거와 미래, 둘은 말없이 사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소란 이후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옥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따라와. 짧게 말하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이 뒤따랐습니다. 종갓집 뒤편 느티나무 아래 300년은 좋게 됐을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굵은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뿌리는 땅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나무도 종갓집과 함께 세월을 견뎌온 증인이었습니다. 옥자가 나무 밑에 섰습니다. 서진이 그 옆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손 떨림. 옥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알고 있었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언제부터? 시집 온 첫날부터요. 옥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어머님.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초기 파킨슨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옥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실 때 특히 심해지세요. 제사 준비할 때, 종친들 앞에 서실 때,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초기라면 약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옥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 40년을 제사상을 올려온 손, 장독대를 지켜온 손, 이 집을 버텨온 손, 이제는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손. 알고 있었어. 옥자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손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인정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아서. 어머님, 이 집에 종부가 없으면 옥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종갓집 문패를 떼어야 한다. 300년을 이어온 이 집이 무너지는 거야.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집도 무너져. 서진이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그 손을. 어머님, 서진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종부는 있습니다.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다만 방식만 조금 바꾸자는 겁니다. 어머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진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손수 정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제사 음식 저염 레시피입니다. 맛은 그대로인데 소금은 절반으로 줄였어요. 한 장 한 장 펼쳐 보였습니다. 무릎 어깨 보호 동선이에요. 제사 준비 동작을 분석해서 관절에 무리 가지 않는 순서로 바꿨습니다. 종친 돌봄 순번제예요. 제사 때만 모이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를 챙기는 거죠. 그리고 이건 마을 어르신 건강 수첩입니다. 옥자는 그 자료들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빼곡히 적힌 글씨들. 며느리가 밤을 새워 만든 흔적들. 넌 왜 이런 걸? 어머님을 지키고 싶어서요.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알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옥자가 서진을 봤습니다. 어머님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잖아요. 그 한마디에 옥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시집 오셨을 때, 그때 어머님은 몇 살이셨나요? 28. 힘들지 않으셨어요? 옥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가 어머님 손을 잡아줬나요? 그 질문에 옥자의 눈빛이 멍해졌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냇물 위에 떨어진 동전처럼 반짝 빛나며 40년 전 젊은 며느리였던 한옥자.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그녀도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종갓집이 뭔지 제사가 얼마나 엄격한지 몰랐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장독대로 가는 길 젖은 낙엽 위에서 그녀는 미끄러졌습니다. 손목을 짚었고 삐끗했습니다. 통증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제사날이었으니까요. 부은 손목을 감싸 안고 떨리는 손으로 전을 붙였습니다. 상을 올렸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시댁 식구들도. 종부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혼자 아파했습니다. 혼자 참았습니다. 혼자 견뎠습니다. 40년을 아무도 몰라줬어. 옥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종부는 약하지 말라 배웠으니까,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혼자였어. 40년을 혼자 버텼어. 서진이 두 손으로 옥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어머님이 지켜온 전통의 뜻을 제가 잇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형식은 어머님 손이 덜 아프게 바꾸겠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견뎌온 그 무게를 이제는 함께 나눠지겠습니다. 옥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당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사당의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크게 흔들리더니 천천히 다시 곧게 섰습니다. 꺼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곧게. 옥자와 서진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느티나무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종갓집에도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종친 임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사랑채 대청마루에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평소엔 거의 오지 않던 먼 친척들까지 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마루 한쪽엔 도포가 놓여 있었고 벽엔 족보가 걸려 있었습니다. 300년 종갓집의 무게가 사랑채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종친 20명 남짓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묵직한 시선들이 한 곳을 향했습니다. 윤서진. 그녀는 마루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한옥자는 옆방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회의장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른인 종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윤서진. 네. 내가 종갓집 법도를 바꾸겠다고 했다지. 바꾸는 게 아니라 뜻을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소리 아닌가. 종친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감히 종법을 고친다는 전례가 어디 있어? 300년 내려온 규칙을
내가 함부로 바꿀 수 있나? 오늘 당장 철회하고 사과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다만 그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진이 손뼉을 쳤습니다. 부엌에서 여자들이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제사상이었습니다. 종친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제사상이 저렇게 작아? 서진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고명과 향신채로 맛을 살렸습니다. 맛은 그대로 짠맛만 줄인 겁니다. 한 종친이 코웃음 쳤습니다. 제사 음식이 싱거우면 어떻게 해? 드셔보십시오. 서진이 탕국 한 그릇을 따라 건넸습니다. 종친이 마지못해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맛있네. 저염인데도 깊은 맛이 납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지키면서도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서진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얇고 작게 부쳤습니다. 기름을 적게 쓰되 바삭함은 그대로입니다. 종친 어르신들 콜레스테롤 수치를 고려했습니다. 한 종친이 투덜댔습니다. 제사상이 초라해 보이잖아. 보십시오. 서진이 상을 가리켰습니다. 탑처럼 쌓아서 체면만 채우던 산적 대신 사람 수에 맞춰 소박하지만 가지런히 담았습니다. 적은 양이지만 더 정성스러워 보입니다.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종친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진이 제기들을 가리켰습니다. 제기는 그대로입니다. 광이 살아있습니다. 다만 밑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았습니다. 손이 떨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당 쪽을 가리켰습니다. 사당으로 가는 동선에 무릎 보호 깔판을 배치했습니다. 무릎 꿇고 절할 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향로는 높이를 낮췄습니다. 허리 굽히지 않아도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종친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 종친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서진이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종친 돌봄 순번제입니다. 제삿날마다 한 분씩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정합니다. 그 어르신 댁에 제사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안부를 여쭙고 건강을 체크합니다. 종친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상께 올리는 제사와 후손에게 건네는 제사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게 진짜 제사 아닙니까? 죽은 이를 기억하고 산 사람을 돌보는 것.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종친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한옥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큰어머니, 종부님, 옥자는 종친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봤습니다. 천천히 마루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이 자리를 비켰습니다. 옥자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집 종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40년을 이 자리를 지켜왔다. 그리고 오늘 내가 결론을 내리겠다. 종친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젊은 며느리의 뜻을 종법으로 삼겠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제사란 의식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오늘부로 종갓집의 종손, 종부, 종친 모두가 돌봄을 제사로 삼는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한 종친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쳤습니다. 그게 무슨 제사냐? 조상님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옥자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평생 지킨 게 뭔지 아나? 목소리가 사랑채를 울렸습니다. 형식이 아니었다. 가족을 살리는 마음이었다. 그 마음을 이 아이가 되살렸다. 옥자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종부의 말이 종법이다.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종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 두 명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마당으로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좋은 일이에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 시범마을로 선정됐습니다. 뭐? 종친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우리 마을이요?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안서 제출자 윤서진 씨, 제사돌봄 프로젝트로 선정됐습니다. 정부 지원금 5천만 원, 보건소 전담 간호사 파견 확정, 전국 모델 마을로 언론에도 소개됩니다. 종친들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이 유명해진다고? 지원금도 받고? 간호사도 온다고? 웅성거림이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한옥자가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넌 이걸 언제? 준비는 늘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허락만 기다렸을 뿐이죠. 옥자의 눈가가 또 젖었습니다. 이제 형식이 뜻을 돕습니다. 서진의 말에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채가 들썩였습니다. 종친들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잘했어. 우리가 오해했네. 이거 대단한 일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옥자와 서진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종부와 새로운 길을 연 며느리. 둘은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종갓집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종갓집 마당엔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고 장독대 옆으론 진달래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늘도 제삿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사랑채 마루가 아닌 마당 한가운데 작은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엔 따끈한 탕국, 얇게 부친 전, 향기로운 나물이 소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 의자 한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친들과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예전처럼 엄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서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돌봄 대상 어르신은 김영순 할머니십니다. 마을에서 혼자 사시는 팔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먼저 드십시오, 할머니. 서진이 탕국을 떠서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한 숟가락 뜨셨습니다. 아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짭지 않으니 속이 편하네. 맛있지? 맛도 좋아. 이게 어찌된 일이고? 종친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염 레시피라 카더만요. 며느리가 만든 거. 그래, 머리 좋은 사람이네. 할머니가 전을 집어드셨습니다. 손주들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할머니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한디 이렇게 같이 먹으니 꿈만 같네. 서진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매주 오겠습니다. 외롭지 않으시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남은 음식을 사당에 올렸습니다. 조상님, 오늘도 살아계신 어르신 한 분을 돌봤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뜻이라 믿습니다. 서진이 절을 올렸습니다. 사당의 촛불은 고요히 흔들림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벽에 새로운 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사, 오늘의 사람을 살리는 마음. 그 아래엔 돌봄 순번표가 가지런히 붙어 있었습니다.
4월 둘째 주 김영순 어르신 담당 한도윤, 윤서진. 4월 셋째 주 박만식 어르신 담당 박만래, 한옥자. 매주 한 분씩 종친들이 돌아가며 어르신을 돌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옆엔 혈압 기록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 1만 4,091만 3,085개선 중, 이만수 할아버지 약 복용 일정 준수 중, 체크 표시가 빼곡했습니다. 보건소 간호사가 매주 와서 확인했고 서진이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곳을 자주 찾았습니다. 우리 마을이 모범 마을이래요. 신문에도 나온다잖아. 서울서 취재도 온다던데? 자랑스러운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한옥자와 윤서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옥자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아, 네 어머님, 내가 평생 두려웠던 게 뭔지 아나? 서진은 대답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내가 사라질까 봐였어.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혼자 지켜왔는디 내가 없으면 이 집도 없어질 것 같았어.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 그래서 더 악착같이 붙들었지. 형식을, 규칙을, 전통을. 옥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근데 알겠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내가 남기는 건 형식이 아니었지. 사람을 살리려던 마음이었어. 그 마음을 내가 보여줬어. 옥자가 서진을 봤습니다. 내가 지킨 게 뭔지 내가 알려줬어. 서진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응. 어머님이 40년을 지켜온 덕분에 제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서진이 옥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어요. 우리는 같은 길을 걸었어요. 서로 다른 걸음으로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 시어머니와 며느리, 과거와 현재, 전통과 변화. 하지만 이제는 하나였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느티나무 아래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종친들, 이웃들, 아이들까지. 평상 위엔 떡과 수정과가 놓였습니다. 하나씩 드이소. 아이고, 인절미네. 맛있겠다. 수정과도 시원하고 좋네.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주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담소를 나눴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한옥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내가 지키려던 거였구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서진이 옥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그래, 행복하다. 옥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종갓집을, 마을을, 들판을, 강물을, 산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300년을 견뎌온 종갓집, 그 집이 이제 새로운 300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은 오래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래가는 뜻이었습니다. 뜻을 살리기 위해 방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오래된 집을 오늘의 집으로 바꿨습니다. 한옥자의 40년 헌신이 있었기에 윤서진의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두 여성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전통,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당의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상님들도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느티나무 가지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종갓집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